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거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우리의 군사력에도 막강한 전력 증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독보적인 방위 위상과 군사 위상은 마침내 기존의 군사 강대국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엄청난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베스트 전투기로 손꼽히고 있는 한국의 FA-50 경전투기가 결국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강력한 경쟁자였던 인도 전투기를 밀어내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데 이어 오늘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남미 대륙에서도 일찍이 중국의 위협에 맹렬히 맞서왔던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사상 최대의 연합훈련을 개최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5일 인도의 유력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최근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도산 전투기 대신 결국 한국의 경전투기 모델인 FA-50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은 인도의 테자스가 따놓은 당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홍콩에 본사를 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초의 예상과 달리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8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달에 싱가포르 매체가 이미 보도했던 것처럼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의 테자스 기종 대신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끝내 인도 최초의 전투기 수출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테자스 기종을 생산하고 있는 힌두스탄 항공이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주를 획득하기 위해 현지의 항공정비 시설까지 함께 구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 힌두스탄 항공의 원대한 꿈은 악몽으로 뒤바뀌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의 테자스 기종을 뒤로하고 이처럼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던 것처럼 인도의 테자스 기종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대시하는 이스라엘제 부품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에 나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처럼 여느 중동 지역의 국가들과 달리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의 국교 수립은커녕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 행사마저 줄곧 보이콧해왔던 만큼 이스라엘제 레이더와 내장형 전자체계를 장착한 테자스 기종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도입하기란 사실상 어불성설과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한국의 FA-50 경전투기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테자스 기종은 단 한 건의 수출 실적도 없는 데다가 정작 본국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한국에서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된 FA-50 경전투기는 최근에 이를 도입한 폴란드 정부뿐만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13년에 이라크 정부가 자국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 FA-50을 파생시킨 T-50 훈련기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데 이어 그로부터 1년 뒤인 2014년에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을 통해 FA-50 경전투기를 12대나 들였고 콜롬비아 정부 또한 올해 4월에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와 T-50 훈련기를 도입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매체는 FA-50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KF-21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해냈는데 벌써부터 필리핀 정부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필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인도 매체는 자국 기업이 부단한 기술 혁신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 기업과 전투기 수출 경쟁을 펼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증대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중국 해군의 무력 도발을 절대 막을 수 없다며 세계 각국이 연일 앞다퉈 한국 해군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중국 정부를 아연 실색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의 방산 매체인 아에로 매거진은 브라질과 미주 국가들이 주도하는 사상 최대 해상훈련에 사상 초유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는 광경이 연출됐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라틴어로 통일을 의미하는 이른바 유니타스 연합훈련이 오는 9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놀랍게도 이번 훈련에는 무려 19개국이 참여할 만큼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브라질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19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연합훈련에는
5,500명의 병력과 21척의 함정에 더해 21대의 항공기와 여러 대의 수륙양용 장갑차가 동원되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매체는 이번 훈련에 매우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예년에 의례적으로 실시됐던 연합훈련에는 북미 국가인 미국과 멕시코에 더해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미주 대륙에 속한 국가들이 대거 참가해왔는데 이번 훈련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도 사상 최초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브라질 해군이 공개한 참가국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훈련을 위해 미주 대륙에서는 브라질과 미국뿐만 아니라 칠레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물론이고 페루와 자메이카에 더해 멕시코와 파나마가 참가하고 있고 또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역시도 이번 훈련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전통적인 해양 강국 또한 브라질이 주최하는 이번 연합훈련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나미비아와 카메룬이 이번 훈련에 사상 최초로 참가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 매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은 이처럼 남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사상 최대의 연합훈련이 개최된 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과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국이 그동안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작전 성과를 올려왔던 만큼 이번 훈련에 참가한 주요 국가들 역시도 한국의 해상작전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움으로써 오늘날 태평양과 대서양 일대에서 거세지는 중국 어선과 중국 해군의 위협에 맞서 사상 최대의 연합작전을 구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매체인 크라스나야 베스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견디다 못한 나미비아 정부 역시도 한국으로부터 해상작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이 주최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는 지난 15일에 나미비아 현지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른바 코끼리라는 애칭을 가진 나미비아 해군 함정이 대서양을 건너는 대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브라질의 해양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 무사히 당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나미비아 함정이 무려 10일에 걸쳐 6,0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해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인 어족자원 탈취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남미 대륙의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나미비아 또한 국제법을 무시한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조업 행위로 인해 나미비아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미비아 정부는 이미 지난 수년 전에도 자국의 어족 자원을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 어선들의 할당량 준수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중국 어선들은 오히려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쿼터량을 넘어서는 조업 행위가 나미비아 단속반에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초과분에 해당되는 생선을 바다에 아무렇게나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매체는 나미비아 해군이 브라질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다양한 해상작전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나미비아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국들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 조업 진압과 해상전투는 물론이고 해양 오염 통제와 해양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상작전을 한국으로부터 배울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브라질의 주요 매체들은 이번 훈련에서 또 다른 특별한 점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이번 훈련에 참가한 콜롬비아 해군을 비롯해 페루 해군과 우루과이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초계함과 경비함을 대거 동원해 이를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주요 외신들의 이 같은 보도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동맹국들을 위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방산무기와 독보적인 군사작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해왔던 한국 국민들의 진심 어린 금난지교에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